티니아는 바다 근처에서 가끔 평균 크기 약 1m, 무게는 170kg의 초록 바다 거북이가 모습을 드러내기도 한다고 하니 이곳은 16개의 화산섬으로 이루어진 북마리아나 제도의 섬들 중 하나, 미국 자치령의 티니안 섬이다. 북마리아나 제도 수도인 사이판에서 약 8km 떨어진 곳에 위치해 있으며 사이판에서 티니안으로 경비행기는 약 10분에서 15분, 보트나 배로는 약 30분 정도 소요된다. 티니안은 과거 제1차 세계대전 당시 독일과 싸운 일본이 이 섬을 점령하여 일본 통치령이 되었었으며 제2차 세계대전이 발발한 후 미국과 일본의 수많은 전쟁 중에 티니안의 전략적 가치에 주목한 미군은 일본군의 해상과 항공 병참선을 공격하는 기지를 확보하기 위해 1944년 6월 마리아나 제도 공략 계획을 세우고 6월 19일, 20일 마리아나 해전에서 승리 후 7월 8일 사이판을 공략하고 1944년 7월 24일 북부 추로 해안으로 상륙하여 8월 2일에 이 섬을 점령하였다고 한다. 또한 1945년 8월 6일 일본 히로시마, 8월 9일 나가사키로 추격하는 세계 최초의 원자폭탄을 탑재하여 이륙한 곳이 바로 티니안 섬이다. 일제강점기 때 강제징용되어 끝내 고국땅을 밟아보지도 못한 채 목숨을 잃은 한국인 희생자들의 넋을 기리기 위한 한국인 위령비를 볼 수 있었으며 티니안 섬 인구의 약 45%는 힘겹게 살아남은 한국인의 후손들이라고 하니 한국에서는 비행기를 타야 할 만큼 먼 해외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이지만 소식을 접하고 난 뒤엔 그리 멀게 느껴지지 않았다. 티니안 섬은 가공되지 않은 자연의 순수함을 간직하고 있는 평화로운 섬이기도 하고 사이판과 마찬가지로 세계 2차 대전 당시의 많은 흔적들을 직접 마주할 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에게 꼭 가보고 싶은 관광지 중 하나로 꼽힌다. 티니안 역시 코로나 사태로 인하여 그동안 관광객이 없었던 만큼 리얼 정글이 돼버린 곳이 많아서 차량으로 갈 수 있는 곳이 많이 없었지만 너무도 조용하고 평화로운 모습에 드라이브하는 것 자체가 힐링이었다. 지금 도착한 곳은 티니안의 자살절벽이다. 이곳 또한 사이판에 있는 자살절벽과 같은 아픈 역사를 지니고 있다. 태평양 전쟁 말기인 1944년에 일본군과 민간인들이 미국에 항복하기를 거부하고 이곳에서 뛰어내렸으며 심지어 바다로 뛰어내린 것이 아닌 바위 위로 몸을 던졌다고 한다. 많은 시간이 흐른 뒤 절벽 밑에 많은 바위 틈에서 사람들의 유골이 발견되었다고도 하여 과거 세계 2차 대전 당시 상황이 얼마나 처참했을지를 생각해 볼 수 있었다. 다음은 과거 원주민들이 신분제에 따라 신분이 낮은 사람들은 작은 돌 위에 집을 짓고 신분이 높은 원주민들은 큰 돌기둥 위에 집을 지었다던 타가 하우스이다.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딱히 정해져 있는 신분제라기보다 권력 있고 강력한 사람들이 명령할 수 있는 사람들이 더 많아서 많은 사람들이 모여 더 큰 기둥을 세울 수 있었고 약한 사람들은 그만큼 사람들에게 명령할 수 없으니 가족 단위나 개인적으로 돌을 옮기느라 큰 돌을 못 옮기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들었다. 그나저나 어떻게 저렇게 큰 돌을 옮겨서 집을 지었었는지 너무 신기했다. 현재는 태풍 때문에 기둥이 쓰러지거나 망가진 부분이 많아서 정확한 이미지를 상상해 볼 수 없었지만 옆자리에 타가 하우스를 소개하는 표지판과 사진이 있어서 실물을 보며 당시 집 구조와 크기, 주거 환경 등을 상상해 보는 재미도 있었다. 다음은 티니안 최고의 드라이브 코스라고 불리는 브로드웨이이다. 브로드웨이는 뉴욕의 브로드웨이를 닮았다고 해서 브로드웨이라는 이름이 붙었다고 하며 시원하게 쭉 뻗은 길이 머리 위로 보이기 때문에 사진 명소이기도 하며 이 길을 이용하면 남쪽에서 북쪽까지 한 번에 갈 수 있다. 스피드를 내어 다음 코스로 향해보자. 이번에 도착한 곳은 티니안 동쪽 우나이 단쿨로 오솔길이라는 곳이다. 약 1.8km 길이의 오솔길이라 롱비치로 불리기도 한다. 지금 위치한 곳은 우나이 마사로 오솔길과 우나이 단쿨로 오솔길쯤인 것 같다. 이곳에는 야생 고추나무가 많이 서식하고 있으며 근처 숲속에 조금만 더 찾아보면 타가 하우스와 같은 고대 참호로 마을터를 나타내는 라테스톤 묘족들이 있다고 하는데 조금 걸어가다 숲이 너무 울창하여 바다만 보고 왔다. 티니안은 바다 근처에서 가끔 평균 크기 약 1m, 무게는 170kg의 초록 바다 거북이가 모습을 드러내기도 한다고 하니 다음에는 촬영 장비를 두툼하게 챙겨서 바닷속을 관찰하는 컨텐츠, 라테스톤을 탐방하는 컨텐츠 등을 계획해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다음은 내가 티니안에서 가본 곳 중 가장 기억에 남는 블로우 홀이다. 이곳은 아래의 바위들이 오랜 시간 동안 바람과 파도에 깎여 자연적으로 형성된 구멍이라고 하며, 파도가 구멍 안쪽으로 들어오면 동굴 안의 공기가 물줄기와 함께 천장의 구멍으로 힘차게 분출되는 원리라고 한다. 바닥이 많이 미끄럽고 날카로워서 위험했기 때문에 더 가까이 가서 촬영할 수는 없었지만, 지금 서 있는 곳이 블로우홀과 거리가 꽤 되고 높은 곳임에도 불구하고 엄청 높이 물이 분출되어 영상으로 보이는 것보다 더 웅장하고 신기했다. 큰 파도가 일고 바람이 강하게 부는 날이면 더욱더 높은 물줄기를 볼 수 있다. 이곳에 오기 전에는 꼭 두꺼운 운동화를 신고 오시는 것을 추천하며, 미끄러지지 않게 정말 조심하셔야 한다. 앞서 말했듯이 바위가 많이 날카롭기 때문에 넘어지면 크게 다칠 수 있다. 또 하나의 꿀팁으로는 수건을 챙겨 오시면 좋다. 왜냐하면 높이 치솟는 물줄기가 분무기처럼 얼굴에 쏟아지기 때문이다. 자연 미스트를 그대로 다 맞아서 옷이 다 젖었었다. 먹지 말고 피부에 양. 블로우홀을 보러 내려간 곳 옆에 철조망이 있으나 이곳을 만지거나 기대면 위험하다고 하니 이것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다. 다음은 충무 비치이다. 이곳은 제2차 세계대전에서 미국군이 상륙한 곳이기도 해서 랜딩 비치라고도 불린다. 이곳은 별 모양의 모래를 볼 수 있는 곳으로도 유명한데, 별 모양의 모래가 발견되는 곳은 전 세계에서도 극히 소수의 지역에서만 찾아볼 수 있다고 하니 아주 유니크한 곳이다. 별 모양의 모래는 파도로 인해 산호가 깎이고 깎여서 모래에 파고들어 모래와 섞이게 되면서 만들어진 것이라고 한다. 손으로 모래를 찍어서 별 모양의 모래가 많이 붙어 있으면 소원이 이루어진다고도 하며, 원주민들은 중요한 일이 있을 때 이곳에서 손바닥으로 모래를 찍어서 운을 보고 복을 빌었다고도 전해진다. 별 모양의 모래는 말 그대로 별 모양이라 날카롭기 때문에 일반적 바다의 모래를 생각하고 맨발로 걸으면 발이 살짝살짝 따갑다. 때로는 관광객들이 특별한 별 모양의 모래를 간직하기 위해 몇 개씩 챙겨가기도 한다. 관광객들이 많을 때는 이 모래를 작은 봉지나 병에 담아가는 사람들이 늘어서 급속도로 별 모래가 사라졌었다고도 하는데, 나는 유심히 살펴보지 않았기 때문에 별 모양 모래가 많은지 적은지 잘 느끼지 못했다. 모래가 생각보다 많이 작아서 모래를 잘 들여다보아야 별 모래를 찾을 수 있다. 다음으로는 한국인 위령탑, 그리고 사이판과 같은 성모 마리아 석상이 있는 곳이다. 티니안의 위령탑 또한 태평양 전쟁에서 억울하게 죽임을 당한 조선인들의 유골이 발견된 후 그들의 영혼을 위로하기 위해 건립된 곳이다. 매년 티니안에 사는 한국계 후손들이 그들을 위해 이곳에서 제를 올리고 있다고 한다. 티니안의 우리 동포의 아픈 역사. 나도 잠시 기도를 올렸다. 아름답지만 슬픈 역사가 숨어있는 이곳 티니안. 여행이 시작되고 다시 관광객이 많아질 때쯤 사이판의 위령비는 물론 이곳을 기리는 사람들이 더 많아져서 그들을 위로하는 기도를 올리기도 하고, 또한 이렇게 먼 타지에서도 그들이 살아갔음을, 억울하게 죽어갔음을, 그 슬픈 역사, 그들을 기억하는 사람들이 더 많아졌으면 하는 바람이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